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매거진입니다. 대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몰리면서 전국에서 대구를 잇는 시외버스 노선도 중단되거나 축소되고 있습니다. 대구행 버스를 타는 이용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김승돈 기자입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의 방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차고지에는 운행을 멈춘 버스가 줄지어 있습니다. 모두 대구행 시외버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안산에서 대구를 잇는 시외버스 7개 노선이 지난 25일부터 모두 중단됐습니다. 25일 모르다 운행 중단돼가지고 지금 다 집에 가 있지 지금. 수원에서도 대구 노선 시외버스가 발이 묶였습니다. 수원 터미널에서 대구 지역으로 하루 11차례 운행하던 시외버스도 월요일부터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수원에서 동대구 쪽으로 이거 택배 보내려고 하는데 버스 취소됐다고 해가지고. 강원도 춘천과 전북 전주, 충남 당진과 대전 등지에서도 대구행 시외버스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울산에서 하루 30번씩 대구를 오가던 시외버스는 2번으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대구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대구로 가시는 승객이 아니야. 없고 출발을 굉장히 많이 없어요. 대구 공항은 국제선 운항이 모두 중단됐고 제주를 잇던 국내선 대부분도 지난달 25일부터 운항이 중단되거나 축소됐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부산, 울산과 경남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부산과 경남에서 각각 10명이, 울산에서는 3명이 추가 확진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으로 가봅니다. 하동원 기자, 부산 온천교회에서만 확진자가 30명이 집중됐다고요? 네, 제 뒤로 보이는 부산 온천교회는 지난달 22일 폐쇄됐습니다. 부산시 기준 부산 전체 확진자 76명 가운데 이곳 교회에서만 30명이 나왔습니다. 부산시는 온천교회 확진자 30명 대부분이 교회 수련회에 참석했거나 수련회 참석자와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온천교회의 전체 교인 1,100명 가운데 감염 증상을 보이는 240여 명이 자가 격리 중입니다. 부산시는 온천교회와 관련해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유치원과 고등학교에서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수용초 병설 유치원 교사 2명과 직원 1명 등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유치원에 다니던 7살 어린이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치원 안에서 2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산중앙여고에서도 여고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고생은 확진 판정을 받은 학원 강사와 접촉한 뒤 새학기를 앞두고 반편성 모임에 참석하는 등 친구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여고생과 접촉한 학생과 교사 등 44명을 자율격리 조치했습니다. 부산시는 또 신천지 과천본부의 부산 지파 2곳의 교인 명단이 정부가 확보한 명단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신천지 과천본부를 압수수색해 정확한 교인 명단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울산과 경남에서도 주말 동안 확진자가 계속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확진자는 경남 59명, 울산 20명입니다. 이 가운데 울산의 60대 남성 확진자는 폐렴 증상이 악화돼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 창원에서는 대구를 방문한 해군 부사관 A씨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술집에 갔다가 폭행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습니다. 해군은 A씨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히고 모든 함대 인원에 대해 함정 대기령을 내렸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군장병 외출과 면회, 휴가까지 전면 통제되면서 군부대 인근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특히나 접경 지역의 주민들은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열병부터 국방개혁에 따른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장병 유출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양구의 한 PC방입니다. 평소 같으면 군 장병들로 붐벼야 할 PC방은 내부가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22일부터 군장병 외출과 외박, 면회 휴가가 전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접경지 상인들은 매출이 평소에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호소합니다. 한 5%? 네, 5% 미만인 데도 많고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매출이 더 떨어진다 이러면은 사실상 문을 닫아야 돼. 영업을 포기하는 상점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군인 용품부터 화장품 판매점까지 임대 매물도 잇따릅니다.
국방개혁과 돼지열병, 코로나19까지 3중고를 겪은 접경 지역은 지역 경제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상인들은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체육 행사나 문화 행사 등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어 영업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뭔가 사람이 지나다니질 않으니 완전 지금 없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에 국방개혁으로 인한 군부대 이전과 군장병 유출, 여기에 코로나19 확산까지 상경기가 바닥까지 떨어지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전국의 선별진료소마다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북적이는데요. 다른 사람들과 바짝 붙은 채 검사를 받아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데다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가 전국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건우 기자입니다. 자동차가 천막을 지나 컨테이너 앞에 도착합니다. 자동차 창문만 열고 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오늘부터 선악 경기장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운영합니다. 대상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차를 몰고 나가는 거고요. 이 환자 대상이 된다 하면 여기서 검체를 채취하고 하는 겁니다. 대구 영남대병원과 세종시, 고양시도 지난 26일부터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안에 좀 넣을 거예요. 소리 내서 벌려주시고. 기존의 선별진료소는 시민들이 30cm에서 1m 정도 간격으로 가까이 붙은 채 검사를 받습니다.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의 모습과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주위에 다른 사람하고 같이 앉아 있으면서 접촉하는 것이 불안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 편의를. 드라이브스루 방식 덕분에 한 명당 30분이 걸리던 검사 시간이 10분으로 줄었습니다. 하루 검사 인원도 3배가 늘었습니다. 검사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그 강력한 방역을 위해서 필요한데 많은 분들을 검사 빨리 하기 위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의 표준 운영 모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40년 만에 확장 이전한 인천 농산물 도매시장이 오늘 첫 선을 보입니다. 시장 면적이 3배 늘어나고 최신 시설을 갖춰 상인과 소비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신설 농산물 도매시장을 농식품 복합타운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농산물 시장 안에서 경매가 한창입니다. 9월동 40년 역사를 뒤로하고 남촌동으로 옮긴 인천 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 도매시장 면적은 축구장 24배로 3배 늘었고 주차 공간도 2,800대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고질적인 문제 중에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주차장 부족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노점상 형태가 사라지고 최신 시설을 갖춘 점포 360곳이 들어섰습니다. 우리 남촌 농산물 도매시장은 점포마다 저온조 장고가 설치돼 갖고 더 신선하게 농산물 제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서 좋고, 상인들은 판매 품목을 농수축산물 전체로 확대하고 온라인 거래도 강화했습니다. 예약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온라인 농산물 거래를 확대하고 우수하고 가격이 적정한 물량을 확보하고. 인천시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물동량을 73만 톤까지 늘려 수도권 서부 허브 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시장통 이미지에서 새롭게 저희가 인천 경기 지역의 농식품 관련돼서는 나름대로 어쨌든 허브 시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인천시는 신설 도매시장에 체험 농장도 만들어 시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전통 방식으로 기와를 만드는 사람을 제와장이라고 하죠. 전남 장흥에 가면 무형 문화재로 인정받은 국내 유일의 제와장이 있습니다. 이 열정과 혼을 담아 전통 기와를 만드는 김창대 제와장을 오선열 기자가 만났습니다. 가마 안에 누런색 기와를 집어넣고 소나무 장작에 불을 지핍니다. 1000도가 넘는 가마에서
기와를 구웠다가 식히기를 반복합니다. 사흘 밤낮이 지나자 까만색 기와가 완성됩니다. 조선시대 전통 기와를 굽는 김창대 제과장의 얼굴은 온통 땀으로 범벅입니다.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만둘까 생각도 많이 하지만 이렇게 가마 불 뗀 걸 넣을 때마다 보면 또 다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김창대 제과장은 지난 1998년부터 전통기와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난해 7월 국가무형문화재 제과장 보유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김창대 씨는 국내에서 유일한 제과장입니다. 지난 2009년 국보 1호 숭례문 복원에 쓴 기와도 김 제과장이 만들었습니다. 제 뒤에 있는 기와가 실제 숭례문에 사용된 기와입니다. 애군을 쫓기 위해 이렇게 잡상의 모습으로 형상화했습니다. 김창대 제과장은 전통 방식 그대로 기와를 만듭니다. 전국 5개 지역에서 흙을 가져와 반죽을 하고 원형돌로 기와 모양을 만든 뒤 가마에 굽는 작업까지 전체 공정이 30단계가 넘습니다. 36일 정도 걸려야 한 장의 안기와가 나오게 되는데요. 과거에 있던 기와의 고유의 모습들을 조금 그 연구를 해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흥군은 전통기와 제조법을 보존하기 위해 제과장 전승관과 체험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오승열입니다. 네트워크 매거진을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